안녕하세요. 과민성형외과 박건우 원장입니다. 코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콧구멍 짝짝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원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인과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콧구멍 비대칭이 생기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구멍의 비대칭을 설명하기 이전에 콧구멍의 구조를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콧구멍의 내측은 비주, 외측은 콧볼, 콧구멍의 윗면의 반은 빅연골이라는 연골, 나머지 반은 콧망울 조직, 아랫면은 인중과 연결되어 경계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콧구멍 비대칭은 언급한 5개의 조직 중 하나의 좌우 차이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조직의 비대칭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현이 되어져 생기는 경우가 흔하므로 해결 방법을 잘 선택해서 수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콧구멍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은 콧구멍 윗면 모양을 조절하는 비공 내리기, 콧구멍 사이즈를 조절하는 내측절개 콧볼 축소, 콧구멍의 가로 너비를 조절하는 외측절개 콧볼 축소, 콧볼의 높이를 조절하는 콧볼 거상, 인중의 좌우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귀족 수술, 이런 수술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콧구멍 차이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면 첫 번째는 비주가 휘어진 경우인데요. 선천적으로 안면 비대칭 혹은 이전 수술로 콧구멍의 내측면인 비주가 한쪽으로 휘어 있게 되면 비주가 넘어간 측 콧구멍의 크기는 작아지고 반대편은 커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휘어진 비주를 바로 세우는 수술을 하고, 이걸로 부족하면 튀어나온 비주의 연골의 아랫부분의 조직을 일부 잘라내서 작아진 쪽 콧구멍의 공간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콧대와 코끝을 건들지 않고 비주 성형만을 단독적으로 해서도 콧구멍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콧구멍의 크기나 실제 모양이 다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콧구멍 크기가 큰 쪽은 콧볼의 너비와 콧구멍의 크기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내측 절개를 포함한 콧볼 축소를 시행하고, 그 반대쪽은 콧볼 너비만 줄이는 외측 절개 콧볼 축소만 해서 콧구멍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콧구멍의 외측은 콧볼이라고 얘기하는 둥근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좌우 콧망울 조직 양의 차이에서 한쪽 콧볼이 처져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고, 콧볼이 처져 있는 쪽에 콧구멍 노출이 훨씬 더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술기가 콧볼 거상인데, 처져 있는 콧볼의 높이를 반대쪽의 높이와 동일하게 끌어올리는 수술이 콧볼 거상입니다. 그래서 콧망울 조직량과 콧볼 높이 차이에 의해 생긴 콧구멍의 비대칭은 외측 절개법, 콧볼 축소와 콧볼 거상 방법을 혼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면 비대칭으로 상악뼈의 좌우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콧구멍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사용해서 좌우 콧볼의 높이가 같아지게 뼈의 높이를 교정하는 귀족 수술이 효과적이고, 귀족 수술을 하면서 콧볼 거상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정확한 비대칭 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중 축소술은 인중의 피부를 일부를 잘려내고 인중을 위로 당겨서 인중을 짧아 보이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인중 축소술 후에는 콧볼과 콧구멍 바닥면의 조직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콧볼과 콧구멍이 아래로 당겨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콧구멍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길쭉해져서 콘센트 모양과 같은 변형이 생기거나 콧구멍의 노출이 심해지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콧볼 축소를 이 위에다 하면 콧구멍의 조직량이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콧구멍에 심한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콧볼 축소 없이 콧볼 거상만 해서 콧구멍과 콧볼의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주면서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주를 형성하고 있는 양측 비익연골 사이에 기둥연골을 이식하는 비주격 연장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로 비익연골의 일부가 콧구멍 내측으로 약간 밀려 들어오거나 코수술로 새롭게 생긴 흉터살이 비주 내측에 만져지게 돼서 콧구멍 비대칭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코수술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 코끝 안정성이 확보된 후라면 비익연골이나 흉터살을 조금 잘라내는 수술로 비대칭 교정이 가능합니다. 콧대에 실리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콧구멍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꺾이면서 콧구멍 노출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을 싸고 있는 단단한 피막과 콧구멍 모양을 형성하는 비익연골 간의 마찰에 의해서 강도가 약한 비익연골이 실리콘의 피막이나 흉터에 의해서 깎여지거나 부서짐으로 인해서 콧구멍에 변형이 생긴 증상입니다. 이럴 때는 귀용고를 사용을 해서 비공내리기라는 방법으로 비익연골을 재건해야 콧구멍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콧볼 축소로 콧구멍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작아진 경우에는 무리하게 콧구멍 비대칭 교정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콧구멍 교정을 위한 실리콘 리테이너를 착용을 1년 정도 충분히 해서 콧구멍의 연부 조직을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고 콧구멍 크기를 어느 정도 늘려놓은 다음에 비대칭 교정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콧구멍 비대칭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콧구멍 교정 수술을 미용 코성형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콧구멍이나 콧볼의 형태 또는 비대칭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병원들은 그닥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코 재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면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이성형외과 원장 박건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